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솔루션즈 아키텍트 권기훈입니다. 이번 세션은 AWS에서 풀스택 개발하기의 두 번째 세션으로 앰플리파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일부 기능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로는 우선 AWS 앰플리파이에서 제공하는 프론트엔드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앰플리파이 젠2에서 바뀐 앰플리파이의 백엔드 기능 중에서 인증에 관련된 어스와 데이터베이스, API에 관련된 데이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앰플리파이의 프론트엔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 오버뷰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앰플리파이는 프론트엔드나 풀스택 개발자들이 AWS의 백엔드 리소스를 더 쉽게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앰플리파이의 프론트엔드 기능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대신해준다 보다는 보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네 가지 기능들이 앰플리파이 프론트엔드의 핵심 기능으로 지금부터 이 기능들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앰플리파이 UI입니다. 이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그런 UI 라이브러리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UI 컴포넌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AWS의 리소스들과 연결되는 그런 컴포넌트들도 있는데요. 이를 커넥티드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흔히 사용되는 기능들을 묶어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제공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컴포넌트는 어센티케이터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로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 등을 전부 통합하여 제공하는 컴포넌트고, 오른쪽의 컴포넌트는 스토리지 매니저로 파일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활용하시면 백엔드 리소스와 연결하는 로직을 직접 구현하실 필요 없이 코드 몇 줄만으로도 바로 해당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S3의 이미지를 바로 불러와서 보여주는 스토리지 이미지, 비밀번호 변경이나 계정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 어카운트 세팅스, 그리고 AWS 레코그니션과 통합되어서 얼굴 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페이스 라이브니스 컴포넌트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넥티드 폼 기능입니다. 이후 앰플리파이 백엔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앰플리파이에서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데이터의 스키마를 왼쪽과 같은 형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의 루트 디렉토리에서 npx, ampx, generate, forms 커맨드만 입력해 주시면 오른쪽과 같이 모델 스키마에 맞는 생성용 폼과 업데이트용 폼이 생성됩니다. 이는 UI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검증과 서브밋을 통해 최종적으로 백엔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로직까지 함께 제공이 되며, 코드 자체가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하신 경우 자유롭게 이를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그마 투 리액트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이나 팀의 디자이너 분들은 이 피그마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왼쪽의 로그인 페이지와 같이 피그마를 통해 UI 컴포넌트를 만든 후에 피그마의 Amplify UI Builder 플러그인 기능을 사용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피그마 컴포넌트를 리액트 코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다운받으신 후에 컴포넌트를 임포트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mplify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는 AWS의 백엔드 리소스를 호출하기 위한
프론트엔드용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때 물론 AWS SDK를 사용해도 되지만 앰플리파이를 통해 생성하는 백엔드 리소스에서 빈번히 사용하게 되는 기능들을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에서는 한 단계 더 추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AWS의 앱싱크 API를 호출하는 부분을, 오른쪽 아래의 스토리지 라이브러리는 S3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기능들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를 통해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앰플리파이 백엔드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함수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앰플리파이의 프론트엔드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기존 앰플리파이 젠 1에서도 제공하였던 기능들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신 내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앰플리파이 젠 2에서 바뀐 백엔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인증에 관련된 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앰플리파이 어스는 아마존 코그니토라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아마존 코그니토는 애플리케이션의 인증과 인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옥타나 파이어베이스의 어스 기능들을 써보셨다면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어스 기능들과 유사합니다. 앰플리파이가 아니더라도 아마존 코그니토의 API나 SDK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오픈소스 표준은 지원하기 때문에 사물이나 오어스, 오픈아이디 커넥트 프로토콜과 통합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경우에는 디폴트로 소셜 페더레이션 기능도 지원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편하게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코그니토의 경우에는 크게 코그니토 유저 풀과 코그니토 아이덴티티 풀로 나뉘게 됩니다. 아마존 코그니토 유저 풀은 사용자 인증과 관리에 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통한 회원가입과 사용자 프로필 관리 등을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앞서 설명드렸던 소셜 프로바이더나 오어스, 사물, OIDC 등을 통한 인증을 코그니토 유저 풀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코그니토 유저 풀을 통해 인증을 받게 되면 이때 발급받은 토큰을 기반으로 ALB나 API 게이트웨이, 앱싱크와 같은 AWS 리소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 리소스에 대한 인가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 코그니토 아이덴티티 풀은 AWS 서비스들에 대한 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최종 사용자에게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주어야 하거나 다이나모DB의 읽기 또는 쓰기 권한을 주어야 하는 경우 이때 퍼블릭하게 리소스를 오픈하지 마시고 아이덴티티 풀을 통하여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덴티티 풀은 유저 풀과의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저 풀을 통하여 인증을 수행하고 이때 인증된 유저들에 대하여 아이덴티티 풀로 인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들을 직접 콘솔에서 구성하려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데요.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이런 인증과 인가를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하여 개발자분들이 가장 친숙해하실 코드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 오버뷰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토리에서 npm create amplify at latest 커맨드를 통하여 앰플리파이 백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amplify 폴더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 안에는 어스와 데이터에 관련된 리소스를 배포하기 위한 템플릿 파일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AWS Amplify 백엔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백엔드 리소스에 대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Amplify us에서는 인증을 위한 코그니토 유저 풀을 다음과 같이 define us를 통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us 방식으로는 보통 이메일 기능이 많이 활용되지만 이메일 외에도 전화번호나 external identity를 통한 구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로그인 방법은 이메일과 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고 external identity를 추가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xternal identity는 기본적으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을 통한 로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객들의 경우에는 카카오 로그인과 같은 인증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해당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에서 OIDC나 사무를 통한 인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커스텀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실제 카카오 로그인을 설정한 예시입니다. 카카오 디벨로퍼즈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키를 발급받아서 오른쪽과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방법 이외에도 유저의 프로필 속성과 같은 정보도 함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다양한 속성들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필드가 required로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회원가입 과정에서 반드시 넣어주어야만 정상적으로 유저가 생성됩니다. 지금까지 Amplify us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성된 백엔드 리소스를 프론트엔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mplify UI에서 제공하고 있는 UI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Authenticator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신 후에 메인 컴포넌트를 감싸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과 같이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위한 UI 그리고 이 로직을 직접 구현하실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UI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컴포넌트가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시는 UI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us 라이프사이클 API를 통하여 직접 구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AWS Amplify us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에서는 signup, signin, signout과 같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us에 대한 커스텀한 로직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API들을 활용하여 직접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External Identity Provider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앞의 signup, sign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Sign-it with Redirect API를 통하여 프로바이더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유저 정보에 대해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Get Current User API를 통하여 현재 유저네임이나 ID, 유저 애트리뷰트 값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세션 정보의 경우에는 Fetch as Session을 통하여 JSON 웹 토큰스 정보를 포함하는 오브젝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백엔드의 기능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사용자들의 티어를 나눌 필요가 있거나 혹은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define us를 설정할 당시 그룹을 통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룹을 나누게 되면 데이터를 비롯한 다른 백엔드 리소스에 대하여 권한 설정 등도 더 상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코그니토 유저풀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는
코그니토 콘솔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앰플리파이 콘솔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조금 더 깔끔한 형태의 UI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더 익숙하신 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앰플리파이 백엔드의 어스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코그니토 이벤트에 대하여 자동으로 함수를 트리거하거나 CDK를 통해 패스워드 정책을 바꾸는 등의 커스터마이즈 옵션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앰플리파이 공식 도큐먼트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앰플리파이 백엔드의 꽃인 데이터입니다. 지금부터 이 데이터 기능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개발 과정을 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 이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GraphQL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GraphQL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단일의 GraphQL 엔드포인트에 HTTP 포스트 요청을 통하여 강력하게 타입화된 쿼리를 보내게 되면 서버가 이 쿼리를 기반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GraphQL은 RESTful API와 비교하여 오버 패칭이나 언더 패칭을 줄여서 조금 더 다양한 요청들에 대하여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물론 GraphQL이 다른 API 통신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이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AWS의 다양한 솔루션들과 통합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GraphQL에서 스키마를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선 오브젝트는 왼쪽처럼 필드와 타입을 통하여 정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ID, name, address와 같은 필드가 있고 이 필드마다 ID, string, integer와 같은 타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GraphQL에서는 이러한 오브젝트에 대해 읽기 요청은 쿼리, 생성, 업데이트, 삭제와 같은 쓰기 요청의 경우에는 뮤테이션, 그리고 변경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위와 같은 단일의 엔드포인트로 get restaurant 쿼리를 HTTP 포스트 요청을 통해 보내게 되면 GraphQL 서버에서는 해당 쿼리를 읽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클라이언트에서 처음 요청한 쿼리에 따라 집 코드가 11111인 레스토랑의 네임과 어드레스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앞 쿼리에 추가로 메뉴와 네임을 함께 넣어주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응답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RESTful API로 구현하게 되면 몇 개의 요청들을 연결하여 구현하여 하고 불필요한 값들까지 함께 반환이 될 텐데 이런 사용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점을 가진 GraphQL을 사실 사용해 보고 싶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GraphQL 서버를 관리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GraphQL 서버를 완전 관리형 그리고 서버리스로 제공해 드린 서비스가 바로 AWS 앱싱크입니다. 앱싱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GraphQL 스키마와 데이터 소스 그리고 리졸버라고 하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 후 필요한 경우 프로세싱하거나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함수에 대하여 정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소스를 보시게 되면 아마존 다이나모DB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오로라, 아마존 오픈서치, AWS 람다와 같은 AWS 리소스뿐만 아니라 퍼블릭 HTTP API와도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API를 호출하게 되는 클라이언트에서는 앱싱크에 미리 정의된 요청을 보내게 되고, 이때 유저 정보는 DynamoDB에서 가져오고, 주문 정보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HTTP API를 통해 가져오고, 람다 함수나 오로라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값들을 가져오게 한 후 이 값들을 전부 통합하여 하나의 응답으로 반환할 수 있게 됩니다. 앰플리파이 세션에서 왜 앱싱크 얘기를 하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앰플리파이의 백엔드는 에서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 앱싱크와 아마존 다이나모DB를 통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앰플리파이 데이터를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다시 코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어스와 동일하게 처음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앰플리파이 폴더 안에 데이터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앰플리파이 데이터에서는 GraphQL 스키마와 대응되는 데이터 모델을 타입스크립트 형식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GraphQL 형식을 새롭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키마의 타입을 오른쪽에 2번과 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이 스키마 타입의 경우에는 프론트엔드에서 참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 권한을 설정하게 됩니다. 권한 자체는 데이터 모델을 정의할 때도 지정할 수 있지만 이 값은 권한이 정의되지 않았을 때 그때 디폴트로 사용되는 값입니다. 그럼 이 각 항목들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스키마를 생성할 때는 a.스키마 함수에서 모델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 모델의 속성은 왼쪽과 같이 id, string, integer, float부터 IP 어드레스까지 지정해 주실 수 있으며, 또는 오른쪽과 같이 커스텀 타입을 생성해 주신 후에 커스텀 타입을 다른 타입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에 특정 필드가 필수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required 문을 사용하고, 또 여러 개 포함되어 수 있는 경우에는 array 문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때 디폴트 값을 지정한다던가 enum value를 사용하시는 방식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누가 액세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권한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른쪽처럼 총 11개의 전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우선 퍼블릭 API 키는 앱싱크의 API 키로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이 키값만 있으면 누구나 API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발하는 과정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게스트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오너로 시작하는 옵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그니토 유저풀의 인증을 통하여 레코드의 소유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데이터 필드 내에 오너 정보를 명시한 경우에는 owner define in과 같이 define in이 붙은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authenticated는 오너와 다르게 소유자뿐만 아니라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룹은 앞서 어스의 마지막 파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사용자 그룹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 그리고 커스텀은 람다 함수를 연결하여 이 함수를 통해 권한 규칙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권한의 경우에는 모델 단위뿐만 아니라 필드 단위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한 여러 종류를 섞어서 예를 들어 게스트에는 읽기 권한만 부여하고 소유자에게는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나 업데이트, 삭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엔드에서 모델의 스키마 정의가 끝났으니
프론트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선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는 API용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에서는 가장 위의 코드와 같이 백엔드에서 정의했었던 스키마 타입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CRUDL 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생성과 업데이트에 관련된 코드 예시입니다. 삭제와 읽기와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API 함수를 만들어 주실 필요 없이 해당 문을 호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을 읽을 때는 위처럼 필터링을 걸어서 특정 조건에 맞는 값들만 불러올 수 있도록 하거나 많은 값들이 있는 경우에는 페이지네이션을 통하여 조금씩 읽어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Amplify UI에 있는 페이지네이션 컴포넌트와 조합하여 활용하시면 해당 기능을 더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bserve Query API를 사용하면 데이터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하여 이를 구독하여 실시간으로 해당 이벤트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특정 쿼리에 대하여 구독하도록 하거나 혹은 필터를 걸어서 예를 들어 특정 ID 값인 이벤트와 같이 특정 조건에 대해서만 구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들을 커스터마이즈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argument와 return 형식을 지정해주고 로직을 처리할 함수나 앱싱크 리졸버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들을 활용하는 예시는 공식 도큐먼트에서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보시고 활용하기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앰플리파이에서 다이나모DB를 사용하다 보니 NoSQL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더 익숙하시거나 혹은 이미 RDS를 사용하고 계셔서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옮기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 앱싱크를 통해서 RDS 데이터에 SQL 쿼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앰플리파이에서 지원합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프로젝트의 루트에서 npx, ampx, generate schema from database 커맨드를 입력하시면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 후 이 스키마 파일을 로드하여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론트엔드 쪽에서 기존 데이터 모델에서 API 요청을 보냈던 것과 같이 API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스키마에 다음과 같이 inline SQL이나 SQL 파일 자체를 추가하여 해당 기능을 확장하여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고 계셨더라도 이렇게 앰플리파이를 도입해 보실 수 있으니 해당 기능들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해서 계속 코드를 보시느라 조금은 지루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 기능들을 활용한 데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시간 구독 기능을 활용한 소셜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접속하게 되면 왼쪽과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Amplify UI의 어센티케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왼쪽 화면에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은 오른쪽에도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add 기능을 통해서 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헬로우 룸에 입장하게 되고 더 이상 오른쪽에는 마우스 컷의 움직임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브라우저에서도
움직이는 나비 이모지가 왼쪽에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때 룸을 아까 생성했던 헬로우로 입장하게 되면은 이때는 다시 왼쪽에 마우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앰플리파이를 통하여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회원가입과 인증은 Amplify Us를 통하여 추가하였습니다. Define Us를 통하여 이메일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커넥티드 컴포넌트인 어센티케이터를 사용하였고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다음과 같이 어센티케이터 컴포넌트로 감싸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경우에는 우선 방을 관리하는 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모델링을 해주었고요. 여기에는 룸의 이름을 topic이라는 형식의 스트링 타입의 필드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제 add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방의 이름을 입력받고 이 방에 입력된 방의 이름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를 통해 방을 생성하는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들은 룸 데이터에 대하여 옵저브 쿼리를 통하여 룸 데이터의 변경사항에 대한 이벤트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이제 다른 애플리케이션 쪽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의 경우에는 퍼블리시 커서와 subscribe 커서라는 이름의 뮤테이션과 서브스크립션을 통하여 백엔드에 정의되었습니다. 즉 프론트엔드 쪽에서 커서가 움직일 때마다 퍼블리시 커서를 호출하고 이제 구독한 subscribe 커서를 통하여 변경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프론트엔드 쪽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마우스 움직임에 대한 이벤트에 대하여 마우스의 X, Y 좌표를 퍼블리시 커서 뮤테이션을 통하여 퍼블리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서는 subscribe 커서를 통하여 해당 룸 아이디와 유저 네임을 통해 퍼블리시된 이벤트를 구독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앰플리파이의 프론트엔드 기능과 백엔드의 us, 데이터, 그리고 재미있는 데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백엔드의 us, 데이터는 앰플리파이 젠2에서 굉장히 코어한 기능이고 굉장히 크게 바뀐 기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능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과정에서 AWS와 연동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AWS에서 풀스택 개발하기에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